부산모터쇼가 개최됐고 저희도 프레스데이에 다녀왔습니다. 오로라 1을 비롯해서 중요한 소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이 주제를 연속해서 내보내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번 영상 김승현 편집장이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시승기와 바로 어제 올려드린 문제점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신 분들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할 거기 때문인데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의 이런 태도가 유지된다면 KGM은 진짜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차주들이 너무 심각하게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고 이게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차주들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제품을 3천만원 넘는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토레스 쿠페 출시 전에는 해결이 됐으면 했지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오늘은 이 상태에서 토레스 쿠페와 KR10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이 차들을 진짜 사도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최근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문제,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뭔가요? 공조장치 메뉴를 띄워놓을 수 있게 됐는데 메인 화면에서 띄우면 화면 분할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떠있는 메뉴를 가린다는 거. 애플 카플레이를 쓰면 공조장치 메뉴를 띄워놓을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공조장치 메뉴로 들어가 온도 조절을 하고 애플 카플레이로 돌아가려면 홈 화면으로 나와서 다시 애플 카플레이를 눌러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주차 중에 오토홀드를 끄려면 기어를 전진이나 중립으로 둔 다음에 후방 카메라를 끄고 화면을 상단에서 스와이프해야 끌 수 있다는 점. 라이트 조사 각 조절 버튼이 뜬금없이 공조장치 메뉴에 있고 심지어 여기서도 비이클 메뉴를 찾아 눌러야 한다는 점. 그냥 한마디로 너무 기본적인 다른 브랜드를 참고만 해도 될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연구소는 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연구소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다고 했나요? 계기판 글자 표기와 사이즈, RPM과 속도계 게이지 이미지를 변경한다. AV엔트는 아이콘 간격을 조정하고 시인성을 개선한다. 상단 빈 공간에 라디오 AM, FM을 표시한다. 좌측 사이드바의 미디어 버튼을 재생 아이콘에서 음표 아이콘으로 변경한다. 이게 전부라고 했죠. 이런 상태에서 당장 나올 토레스 쿠페 여러분은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연구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KGM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나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야 차주들도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보고 이 차들을 살지 말지 판단할 거니까요. 자, 일단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토레스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에 모두 해결됐어야 마땅합니다. 왜? 이미 토레스 EVX가 출시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관련 오류는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그럼에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땐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연구소는 최근에 나온 BMW라도 한 대 구해서 그대로 따라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바꿔야 할 거고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개선 기간도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겁니다. 물론 그 기간은 아주 타이트해야 하고요. 신차 출시에도 영향이 없고 기존 차주들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토레스 쿠페가 출시되기 최소 몇 주 전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사 직원들도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럴 비용이 없다고요? 그동안은 뭐 했는데요? 이제 이런 변명은 안 통합니다. 이런 변명을 들어줄 소비자 이제는 몇 없다고 보고요. 이제는 기간을 정해두고 하나하나 미션을 깨듯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주들 입장에선 아, 회사에서 우리를 계속 케어해주는구나, 회사에서 그래도 차주들을 신경 쓰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토레스 쿠페 직전까지는 공조장치 메뉴를 비롯해서 오토홀드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 토레스 쿠페 출시 후 한 달 내로 메뉴 카테고리를 싹 다 정리한다고 공지하는 거죠. 예컨대 라이트 조사각 버튼이 공조장치 메뉴에 있는 기이한 메뉴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소비자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전까지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이 기조를 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연구소는 밤낮 없이 움직여야 마케팅 쪽에서도 할 말이 생기고 저희도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너무 간단하죠? 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만약 연구소가 이렇게 못한다거나 얼마 뒤에 온 답변이 얼마 전에 온 것처럼 폰트를 바꾼다, 아이콘을 바꾼다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이건 진짜 연구소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걸 안 했거나 아예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사실 그냥 마음 같아선 디스플레이를 전수조사해서 기계가 문제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과감하게 부품 공급사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계 문제가 아니라면 연구소가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최근에 정용원 사장이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사의 표명도 했습니다. 회사를 비롯해서 생산 공장 쪽은 특히 분위기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계속해서 상식적인 선의 문제, 기본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아니었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쌍용차 시절의 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연구소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끌기로 지금의 KGM까지 위험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KGM은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피해야 하는 자동차가 되겠죠. 저희 모두 이런 걸 원하지 않고 토레스 라인업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걸려있고 이분들이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소는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연구소장하고 김승현 편집장이 전화를 했을 때 이때가 지난 겨울쯤이었습니다. 이때도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이런 말만 반복하고 김승현 편집장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니 그제야 해결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여전히 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냐는 거죠. 당시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토레스 EVX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고객분들이 뭐야 이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다음 연식 변경까지 끌고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토레스 EVX가 출시된 지도 한참 됐고 이거랑 똑같은 실내가 토레스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음 연식 변경이라는 건 뭐였냐? 작년 9월에 토레스 연식 변경 모델이 한번 나왔잖아요. 원래 이때 당시 연구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9월에 나온 연식 변경 모델이 다음 연식 변경 그러니까 25년형이 나올 때쯤 개선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연구소장도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2024년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곧 2025년형이 연식 변경이 나오거나 아예 연식 변경 모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라면 25년형 모델이 나온다고 해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소에서 내놓은 해결책들은 고객들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도대체 소비자들은 KGM 차를 뭐 때문에 사야 하며 그나마 남아있던 이 차를 사야 하는 이유를 왜 자꾸 깎아먹냐는 거죠. 테슬라같이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얘네는 뭐 OTA 업데이트로 이벤트도 하고 심지어 옵션도 추가해버리잖아요.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너무 기본적인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변을 토하며 말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냐는 거죠. 이거 말고도 해야 할 이야기,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건 지금 과거보다도 못하니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토레스 쿠페, 토레스 픽업 트럭 그리고 KR10이 나온다. 당장 토레스 쿠페랑 토레스 픽업 트럭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현재 토레스 페이스리프트와 EVX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출시될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 건가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 이번에도 합리적인 의심 하나가 생기는데요. KR10부터는 물리 버튼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마 이때까지 이 문제들을 묵인하고 갈 생각은 아니겠죠? KR10이 출시되려면 1년 이상이나 남지 않았나요? 물리 버튼만 생겨도 모든 게 해결되긴 합니다. 공조장치 메뉴도 굳이 화면에 떠있을 필요가 없고 오토홀드 버튼은 다른 브랜드 차들처럼 물리 버튼으로 따로 빼두면 되고 조작각 다이얼도 다른 브랜드들처럼 라이트 레버 근처에 배치하면 됩니다. 설마 물리 버튼이 다시 부활하는 KR10까지 이 문제를 묵인하고 갈 생각인 거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토레스 EVX, 토레스 쿠페, 토레스 픽업 트럭 무려 4종의 다른 차들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이 4차종이 이런 문제를 겪은 상태에서 KR10을 찾는 고객들은 얼마나 될까요? 라벨링 효과 요즘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데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심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선 그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 어떤 좋은 제품이 나와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걱정을 할 겁니다. KR10이 분리 버튼을 부활시켰다고 해서 과연 또 다른 문제는 없을 거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KR10이 성공하기 힘든 건 물론이고 만약 다른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럼 이제 고객들은 그럼 그렇지 역시 똑같구나 이러면서 외면할 겁니다. 다른 회사보다 한 번의 실수가 훨씬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토레스 라인업을 구매해준 모든 고객들은 충성 고객이 되길 바라는 것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렉스턴 라인업을 구매한 차주들도 우리는 신경 안 써주고 토레스만 신경 써요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와중에 토레스 라인업 구매 고객들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충성 고객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KR10을 비롯한 신차들 예정대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도입이 될 거라고 하니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은 이 문제들이 앞으로도 공존한다면 더 이상 KGM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는 없을 겁니다.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절실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토레스 쿠페가 종점이 아니었다면 토레스 쿠페가 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발 토레스 쿠페가 나오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진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대까지 져버린다면 저희도 더 이상 KGM을 논평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일단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보여온 태도로는 저는 솔직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 또한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와 전망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댓글로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제 토레스 차주라면 더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